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머리 감고 나면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떨어져서 머리 감는 거 두려운 점, 그리고 또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머릿결이 찰랑거리고 윤기 있고 풍성한 모발을 가진 분들 보면서 하고 부러워한 적 없으셨나요? 여성 탈모로 고생하고 또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비밀리에 많거든요. 실제로 여성의 3분의 1이 인생에서 탈모로 고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심지어는 완경 후에 여성 3분의 2가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부분적인 탈모를 경험한다고 할 만큼 이 여성 탈모가 생각보다 흔한데요. 탈모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종류를 살펴보고 내가 진짜 탈모가 맞는지 혼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 샴푸가 있는지 오늘 이 한 편으로 여성 탈모 꿀팁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모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여성형 탈모인데요. 남성형 탈모가 이 이마 라인을 침범해서 M자가 생기는 게 아주 많은 것과는 달리, 여성형 탈모는 주로 이 정수리에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질환이나 영양소의 결핍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영양소 때문인지 이따 영양제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휴지기 탈모가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빠지고 하는데 이 주기가 있는데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진행이 돼요. 생장기는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는 시기고, 퇴행기는 모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길이와 형태를 유지하는 시기, 휴지기는 모발이 약해지고 빠지는 시기인데요. 보통 이제 머리카락 전체에서 보면 90%는 성장기에 있고 10% 정도가 휴지기에 있는데, 성장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휴지기로 빨리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출산이나 아니면 심한 출혈을 동반한 수술,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 한 3개월 뒤부터 머리카락이 갑자기 쑥 하고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휴지기 탈모의 경우 6개월을 넘지는 않아요. 하지만 6개월을 넘으면 만성 휴지기 탈모로 넘어간 거라서 이때는 철결핍이나 갑상선 질환 등 다른 질환이 있지 않은지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원형 탈모가 있어요. 말 그대로 원 모양으로 탈모가 생기게 되고, 원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전적인 원인, 자가면역,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발모벽인데요. 제 친구 딸내미도 초등학생인데 시원하다고 한올 본인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뽑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소아에서 발모벽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머리카락 뽑았어?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서 머리카락 어떻게 뽑았어? 하고 물어보는 게 팁이에요. 본인이 머리카락을 스트레스 때문에 뽑으며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견인성 탈모가 있는데요. 머리를 작은 가닥으로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포니테일 한다거나 아니면 파마를 하면서도 우리 심하게 탁 당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힘이 자꾸만 가해져서 생기게 돼요. 빠진 자리에서는 2-3개월 후부터 다시 머리가 자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 탈모가 생기면 영구적인 탈모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탈모인지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알 수 있는 방법, 자가진단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정상 성인에서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그 사이 정도가 빠지거든요. 근데 100개가 넘게 빠지면 이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탈모가 의심된다면 일단 한 24시간 동안 내 빠지는 머리카락을 한번 잘 세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100개가 넘는다 그러면 피부과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간단하게 탈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헤어풀 테스트라고 하는데, 털 당김 검사,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아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탁 뽑으면 누구나 뽑히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엄지와 집게 이 두 손가락으로 대충 한 5-60개 정도 모발을 가볍게 잡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당겨서 5-6개 이상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두피의 경우 여러 부위에서 반복해보는 게 좋고, 머리를 감고 나면 이미 머리카락이 일부 빠진 상태라서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이 정수리에서 양성이 나오고 옆부분과 뒤통수 쪽은 음성인 경우가 더 많아요.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정수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이 특징적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여성형 탈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과에 오시면 이 더모스코피라는 피부 확대경을 사용하는데요. 여성형 탈모의 경우 모발 굵기가 다양한 정도가 20%를 넘어가면 탈모로 진단하게 됩니다. 여성형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성형 탈모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치료제가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인데 반경천에 여성분들이 복용하면 태아기형의 위험성이 있어요. 남성형 탈모보다 효과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성 탈모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요. 여성 탈모의 치료는 바르는 미녹시딜이에요. 이게 1988년 FDA에서 승인된 사실상은 유일한 탈모 치료제입니다. 제품으로는 마이녹시렉, 미녹시딜렉, 로게인폼이 있고요. 제품과 이 함량에 따라서 2%, 3%, 5%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보통 2%에서 3% 쓰기를 추천드리는데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드물게 다모증, 그러니까 이마나 눈썹 이쪽이 털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2, 3%의 경우는 하루 2번, 5%의 경우는 하루 1번 쓰도록 되어 있는데 부작용이나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5%를 한번 바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보여야 하나요? 머리카락이 자라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달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이 두꺼워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머리가 일시적으로 다 빠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는데 새로운 건강한 모발이 밀고 나오면서 이 이전에 얇고 힘이 약한 머리카락이 밀려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니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이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약물이 이마나 다른 데로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털이 굵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잘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바르는 팁이 있나요? 이게 제품 타입에 따라서 스프레이, 스포이드, 젤 타입 이렇게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니고 두피에 발라야 효과가 있어요. 스프레이는 뿌리면 두피에 제대로 바르기가 쉽지 않아서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두피에 직접 묻히는 게 좋고 또 방법은 이 스포이드 고무 부분을 누르지 말고 두피에 톡톡 두드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흐르지 않게 잘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바르고 나서 바로 잠들면 침대나 베개에 약이 묻어서 머리 외에 다른 부위에 이게 묻으면 그쪽에서 털이 또 더 자랄 수 있거든요.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쯤 바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바르고 나서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잘 물어보셨어요. 마이녹시렉 사용 후에 가렵거나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게 주 성분인 미녹시딜 외에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두피에 자극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성분이 들지 않은 로게인폼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드물지만 미녹시딜 성분 자체에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로게인폼으로 바꿨는데도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 외에 엘크라넬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미녹시딜이랑은 다른 원리로 작용을 하게 돼요. 효과면에서 미녹시딜이 낫기 때문에 미녹시딜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 엘크라넬은 머리카락이 떡지는 게 덜해서 아침에는 엘크라넬, 저녁에는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먹는 미녹시딜에 대해 알려드릴 부분이 많아서 따로 영상을 촬영했으니 먹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탈모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발은 세포 분열이 왕성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서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려면 영양소가 꼭 필요하겠죠? 근데 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양제 섭취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판토가가 있어요. 1960년대에 독일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발이 윤기가 있고 풍성하고 또 손발톱에도 윤기가 차르르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리저리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장에 있는 맥주 효모가 영향을 미쳤겠구나 해서 나온 영양제입니다. 약용 효모와 함께 케라틴, 시스틴, 비타민 B군이 이 약에 들어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판토가 외에도 마이녹시레스, 판시드, 케라민 등의 제품들이 있으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에서 더 도움이 되고 여성형 탈모에서는 사실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이 모발이 잘 부스러지면 보조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논문에 따르면 임신하면 이 철분, 아연, 엽산이 부족해서 탈모가 생길 수 있고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는 엽산, 아연, 나이아신 부족으로 탈모가 올 수 있고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비타민 C랑 비타민 D도 탈모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D가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감을 때 샴푸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시중에 나온 샴푸 중에서 이 머리카락이 안 빠지게 하고 머리카락이 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간 샴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탈모 때문에 너무 비싼 샴푸를 사용하는 것은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원에서 하는 치료예요. 레이저 치료 그리고 메조세라피라고 하는 이 모낭 재생 주사가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는 LLLT, 로우 레벨 레이저 세라피라고 하는데 이 특정 화장대의 빛을 두피에 주기적으로 쬐어주면 두피 혈류 순환을 돕고 다양한 성장인자들을 유도해서 세포 대사를 향상시키게 돼요. 즉 세포들이 열일하도록 만들어줘서 모발의 성장을 돕는 치료입니다. 입증된 치료고 모낭 재생 주사를 병행해서 꾸준히 치료받으면 실제로 머리카락이 두꺼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모낭 재생 주사가 뭐예요? 병원마다 포함되는 성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이제 PDRN 같은 재생인자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세포 재생과 모낭 재생에 도움이 돼서 탈모가 있는 부위에 주사하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재생인자 외에도 비타민, 보톡스, 태반 성분, 혈관 확장제 등의 성분을 같이 이제 섞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PRP라는 시술인데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라고 이 환자의 피를 채취해서 원심 물리게 돌리면 혈액 속에 농축된 혈소판만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거를 탈모에 있는 부위에 주사하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모낭 재생 주사와 LLLT를 같이 하는 피부과가 많이 있을 텐데 같이 하면 효과가 괜찮아서 환자들이 좋아하십니다. 여성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 탈모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탈모 진행을 뒤로 많이 밀어놓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치료 받으셔서 머리카락도 소갈이 하던 마음도 좋아지시길 바래요. 여성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